만약 제가 여러분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한 나라 최고의 부자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기어입은 남북한 벌과 달아빠진 구두 한 켤레가 전부였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명품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진정한 부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갖지 않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고행을 하는 수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 정주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설적인 성공 비밀은 무언가를 쌓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방을 채운 잡동사니는 물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 감정과 당신의 인생을 발목 잡는 불필요한 인간관계까지 모두 정리하는 그의 강철 같은 원칙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불굴의 힘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게 될 세 번째 원칙은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당신의 기존 관념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묻고 있던 족쇄에서 해방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정신과 삶의 공간을 잠식하는 불필요한 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곧 풍요로운 삶이라 착각하며 실제로는 온갖 물건과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 지쳐 돌아온 안식처마저 불편함으로 가득 찬 오늘날 그런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싼 그 수많은 물건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당신의 정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꼭 거기에 마음의 일부를 저당 잡힌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새로운 물건 하나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만족이 아닌 또 다른 갈증을 낳는 법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집착의 시작이었다면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잃고 싶지 않다는 통제 불가능한 더 큰 집착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그 영혼은 홀홀 날아갈 듯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틀을 닦은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가 평생 소중히 여긴 것은 최고급 만년필이나 명품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달고 달아 여러 번 수선한 구두와 늘 입던 작업복 점퍼, 그것이 그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상상이 되십니까? 수천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인이었지만 그의 집무실이나 자택에는 사치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시용품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일 그 자체였고 나머지는 거추장스러운 군더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런 철저한 단순함을 통해 인간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불굴의 정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사한 주방 기구 하나를 들이면 그에 걸맞은 최고급 식기 세트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릇에 어울리는 요리를 위해 평소에 쓰지도 않던 희귀한 식재료와 조미료를 찾아온 동네를 헤매게 되죠. 이렇게 하나의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낳으며 거미줄처럼 집착의 그물이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포박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 없이는 못 살아라고 여기는 것들 중 진짜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사소한 물건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향한 집착을 가감히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둠 속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바로 그 점을 웅변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집착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룩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금고에 쌓아두는 수집품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수많은 부를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더 큰 사업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돈을 쌓아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마음은 자물쇠에 갇혀 한 뼘의 자유도 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에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풍요롭습니다. 숙박된 마음의 가난과 아무것도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풍요. 당신은 과연 어느 쪽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당신의 자유는 정확히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명백한 진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것들로 인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 깊이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쓰레기를 깨끗이 비워내는 일입니다. 질투, 시기, 열등감, 불안, 후회, 이 모든 마음의 독소를 끌어안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그 끈적한 감정의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야말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과제일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컴플렉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던 청년 정주영 역시 사업 초기에 수많은 엘리트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당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수재들과 해외 유학파 출신의 전문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애국어로 복잡한 이론을 논했고 정주영이 보기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를 설득해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부족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이론을 논하는 엘리트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망설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는 당황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과 똑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통렬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타인의 빛을 부러워하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이고 타인은 타인일 뿐입니다.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당신의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무의미한 비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고 파악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진 빛나는 장점은 물론 스스로 감추고 싶어하는 그림자와 같은 단점까지 전부 끌어안아야 합니다. 끓어오르는 물로 샤워를 하는 짧은 순간이든 덜컹거리는 지하철에 몸을 맡긴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답이 나오더라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것 또한 나의 일부로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직설적인 화법이 당신의 단점이라 여겨질지라도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보면 그것은 불해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자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긍정감 같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기 싫어 외면하고 싶은 당신의 모습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차별 없이 온전히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호벌판이던 시절 나의 동료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구셨는데 쌀가게 배달원 시절부터 이런 위대한 미래를 꿈꾸셨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쌀가게 배달원일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쌀을 배달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자동차 수리공이 되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다. 건설회사를 세운 뒤에는 어떻게든 튼튼한 다리와 건물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지금의 현대가 되었을 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처음부터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어 매 순간을 전력으로 살아낸다면 당신이 발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거나 남과 나를 저울질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당신이 해낼 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성공이라는 결과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당신의 등 뒤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를 살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막연한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 저 역시 뻐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라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에 겁을 먹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가련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에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채우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인생이란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과 시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행복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화무지에서 조선소를 짓고 만만대해를 막아 옥토를 만들 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거친 손에서,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신조 중 하나는 매일이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해가 쨍쨍한 날은 일하기 좋아서 좋은 날이고 비가 오는 날은 막걸리 한잔하기 좋아서 좋은 날입니다. 그 어떤 하루도 우리 인생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되새깁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거창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를 떠올리기 쉽지만 진정한 행복은 치열했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물건과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롭고도 깊은 집착의 뿌리, 바로 인간관계가 남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함이란 어설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42도의 목욕물이 딱 좋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당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 거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려 무리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에서 친구 숫자로 경쟁하고 좋아요 개수에 목을 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까? 친구가 많아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는, 친구가 적으면 애토리처럼 보일 것이라는 그릇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타인과의 비교는 완전히 끝내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맞는 관계의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알팍한 숫자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당신이 진정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과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발전을 위해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성격이 조금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 존경할 점이 있거나 생각의 깊이가 남달라 배울 점이 있다면 단 한 부분이라도 당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과 교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편의 연극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지만 이대한 작품을 완성한다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그 역할에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무대의 명백한 주인공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다만 그 위대한 당신의 인생이 결코 당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겸손함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건도, 감정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모두 집착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더 단순해지고 역설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을 헤매며 찾아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당신의 마음이라는 대지 위에서 당신의 땀과 노력으로 피워내는 단 한 송이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